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봄나물 해산물 냉채입니다. 상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봄 하면 딱 떠오르는 채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봄나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달래. 와, 이거 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죠. 도대체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도 나오고 굉장히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래에 있는 고무줄은 옛날이랑 변함없이 그대로 고무줄로 가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이 고무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손질하는데 여러분들 갖고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거 고무줄 땅 띄시나요? 안 됩니다. 고무줄은요 맨 나중에 자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손질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달래는요 요 뿌리, 알뿌리인 게 영양가도 많고 이것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여기보다. 네, 그래서 여기를 손질해 주셔야 되는데, 자, 고무줄을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잘라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내리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껍질 일일이 까야 되나요? 아닙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모래 같은 거 있죠, 진흙 안에 있는 모래, 요것만 손톱으로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있느냐? 아니요, 다 있진 않아요. 네,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좀 굵은 거, 좀 많이 있는 거, 요런 거는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이거는 제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요 이렇게 놓고 살금살금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살금살금 살금살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달래의 머리 쪽에 있는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물을 한번 갈아오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2번 정도 하면은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알뿌리의 껍질이 보이시죠? 또 나온 게. 자, 그러면 이 알뿌리 쪽은 이제 다 씻혔어요. 그러면 어디를 씻혀야 되느냐? 여기 이제 요 줄기 쪽을 씻혀야 되는데, 이번에는 고무줄을 약간 위로 올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2번 정도 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뿌리 쪽 씻혔고 줄기 쪽 씻혔어요. 어디가 안 씻혔어요? 요 고무줄 있는데 여기 안 씻혔잖아요. 이제 고무줄을 잘라주는 거예요. 나는 사오자마자 고무줄 잘라서 씻는데, 씻고 났더니 그냥 달래가 한 산더미야. 자, 여기 이렇게 고무줄 있는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싱크대 쪽에서 물 틀어놓고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한 달을 씻었는데 이렇게 원형 그대로, 사갖고 온 원형 그대로의 가지런한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알뿌리도 보면은요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이렇죠. 큰 거는 좀 목에 넘어갈 때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네, 칼로 이렇게 해서 좀 눌러주시고요. 네, 조그만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먹기 편한 사이즈로, 우리 하면 먹기 편한 사이즈 하면 한 5cm가 기준이거든요. 5cm 기준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양쪽 끝을 잘라내고요. 자, 반 가를게요. 달래가 좀 이렇게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도 반 갈라서 이렇게 어슷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래미 게살이거든요. 게살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결대로 좀 뜯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뜨겁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자, 이제 봄나물 해산물 냉채에 아주 중요한 소스를 만들 건데, 자, 소스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달콤한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달콤한 거를 매실청 또는 유자청, 저는 오늘 매실청 넣어줄게요. 설탕 들어갑니다. 설탕 들어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꿀이라든지 올리고당, 뭐 알룰로스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새콤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새콤한 거 당연히 식초인데 오늘 그냥 식초가 아니라 화이트 와인 비네거라 해서 와인 식초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왜 외식에 나가가지고 샐러드 되게 맛있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식초 안 쓰고요, 화이트 와인 식초 쓰는 거예요. 이거를 써보세요. 정말 나가서 먹는 그 맛의 그레이드가 싹 올라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새콤한 거 담당하는 게 레몬즙.
그냥 화이트 와인 비네거만 다 넣으면 되지 않나요? 네. 그거 하고 이렇게 레몬즙하고 같이 넣었을 때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레몬즙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늘, 다진 마늘은 살짝만. 샐러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새콤, 달콤, 간간한 거. 자, 소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이트 와인 비네거 하나 사가지고 봄나물 해산물 냉채 때만 쓰고 그거 안 쓰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거 그냥 식초처럼 쓰시면 돼요. 여기 새우, 오징어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줄게요. 정말 이거 강의 때 제가 봄 때는 이걸 반드시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요리 배우는 회원들이 너무 맛있다고 격정적으로 환호를 하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또 안 먹을 수가 없네 진짜. 이 자체가 봄입니다. 봄. 여러분, 봄을 제대로 즐기는 메뉴입니다. 봄나물 해산물 냉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오늘 브로콜리 두부 소스 무침인데 브로콜리를 사갖고 오시면은 요거 어떻게 씻냐고 질문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요정님들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얇은 지방막이 돼 있어가지고 물로 틀어도 물이 통통통통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 씻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에다가 식초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브로콜리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뜨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에 집게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놔주시면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두면은 이물질이라든지 벌레 같은 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분이 지났는데요. 뭐 이물질이라든지 벌레 같은 게 안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요거 식초물에 담근 거니까 한번 헹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는 이제 한 입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항산화 식품 2위예요. 그 정도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데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자, 제가 오늘 아주 자주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브로콜리는 이렇게 꽃 쪽을 썰면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요 기둥 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기둥 이거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둥에도 영양 성분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끝에가 너무 딱딱해요. 질겨요. 그래서 이 끝에만 마치 무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서 이것만 제거해 주시고 이거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썰어 가지고 오늘 저는 이것도 먹을 거예요. 자, 파프리카 오늘 브로콜리랑 같이 먹을 건데 씨 제거하시고 네, 이렇게 파프리카 한 입 크기로 썰었고요. 노란 파프리카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란 파프리카도 한 입 크기로 썰었습니다. 두부는 오늘 반모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찜기에다가 이제 찔 거예요. 브로콜리를 찜기에다 찔 건데 브로콜리 찔 때 두부 반모도 함께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찌면은 열 소독도 되고 오늘은 이제 생으로 먹을 거라 열 소독도 되고 또 보존 기간도 오래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브로콜리 찔 때 같이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처럼 찜기에 안 찔 때 생두부를 갖다가 드실 거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리는 거를 권해드려요. 브로콜리를 많은 분들이 끓는 물에다가 데치거든요. 근데 브로콜리는 찝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브로콜리를 먹을 거지 물을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저는 쪄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브로콜리의 맛과 영양 성분을 그대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버쿠킹을 많이들 하세요. 너무 오래 데친다든지 너무 오래 찐다든지 정말 열만 가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김 오른 찜기에 한 3분? 요 정도만 찌셔도 충분합니다.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분이 지났는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부 꺼내고요. 브로콜리도 절대 찬물에 헹구지 마시고 이렇게 채반에 펼쳐가지고 식혀주시면 돼요. 두부 샐러드 소스거든요. 두부 샐러드 소스예요. 그래서 샐러드 소스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맛이 새콤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레몬즙 사용하도록 할게요. 달콤해야 되죠. 올리고당.
알룰로스 다 좋습니다. 간간해야 되죠. 오늘 소금 넣어줄게요. 샐러드에 기본 오일이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올리브 오일 사용할게요. 여기에 이제 맛을 좀 더해줄 게 땅콩버터요. 깨를 좀 갈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찐 브로콜리 후루룩, 파프리카 후루룩, 아삭아삭 브로콜리와 부드러운 두부의 꿀조합. 한 그릇 마음껏 먹어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브로콜리 두부 소스 무침이었습니다. 한결 가벼운 날 보내세요. 안녕.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나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취나물이거든요. 취나물은 맛과 향과 봄 향기가 가득한데요. 지금 봄치입니다. 이 봄치 한정식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무치길래 맛깔난지 제가 오늘 그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취나물 보면은 이렇게 여리여리한 것도 있고 여기 좀 굵은 대가 있네요.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굵은 대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소금 넣어주고요. 나물 데치는 물은 항상 넉넉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넉넉하게 넣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두 번에 나눠서 데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봄치는 2, 3분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데친 취나물을 찬물에 헹궈 갖고 왔는데요. 물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꽉 짜면 먹을 때 먹는 사람이 목매고 음식이요 매트해 보일 때잖아요. 또 너무 안 짜면은 얘가 질척돼서 빨리 나물이 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짜주시고요. 이렇게 드시는 분 편안하게 고추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도 좀 나고 또 색감도 예쁘잖아요. 자, 오늘 취나물의 주 양념은 된장입니다. 자, 된장을 2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큰술, 자 2큰술 넣어주고 맛술 넣어주고요. 약간의 그 칼칼함을 위해서 고춧가루 약간만. 마늘은 한 작은술 안 되게 그냥 요 정도만, 약간만, 네, 요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참기름도 한 작은술만 넣어줄게요. 자, 깨는요 이렇게 빵깨를 오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깨 약게 그냥 통깨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오늘 한정식집에서 아주 맛깔나게 드셨던 그 취나물 무침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 들어가는 거 못 느꼈는데? 당연하죠. 이 된장의 강한 맛을 이 마요네즈가 살짝 없애주는 정도. 그러면서 고소함을 더 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참기름을 한 작은술만 넣었잖아요. 요게 들어갈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마요네즈가 한 큰술이 들어갑니다. 네, 자 양념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넣었던 거랑 똑같이 넣었는데 마요네즈만 추가하면은 맛깔나게 맛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네, 자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고추 썰어놨던 거 가지고 이건 어쩌면 좀 초록색 위에 붉은 빛이 들어가면 아주 색상이 굉장히 예뻐 보이죠. 그리고 또 취나물 무치면서 청양고추가 슬쩍슬쩍 씹히는 게 아주 이게 또 별미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철 나물이 보약입니다. 우리 요정님들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안녕. 저는요 솥밥 할 때 이 쌀에 양념을 합니다.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오늘 할 요리가요 요 솥밥인데 이 솥밥 안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솥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씻었는데 쌀은 한 컵 반을 재서 씻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불렸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저는요 솥밥 할 때 이 쌀에 양념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이 쌀에 양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념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특별히 비빔장 안 비벼도 오늘 솥밥은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쌀 씻어서 30분 정도 불린 요 쌀에 양념을 할게요. 양조간장, 진간장도 괜찮아요.
참치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맛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밑간을 하고, 쌀에 밑간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고기 밑간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쌀에 이렇게 밑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솥밥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가 들어갑니다. 오늘 차돌 준비했거든요. 자, 차돌 한 150g 준비했는데 한 숟가락, 한 수저에 딱 올라가기에는 좀 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썰어줄게요. 자, 절반 정도 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도 썰었는데, 고기도 밑간을 하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고기에도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으로 밑간을 해줄게요. 간장, 고기니까 맛술 들어갑니다. 마늘 약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돌하고 김치 위에 싹 솥밥 위에 올 푸른 채소가 뭐 부추, 쪽파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향긋한 미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미나리를 송송송송 썰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미나리가 제철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기의 그 느끼한 맛도 이 향긋한 미나리가 싹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들기름 약간 두를게요. 들기름 약간 두르고 차돌박이부터 먼저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자, 이러면은 김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가 우리 집 김치가 너무 셨어요 하시면은 이때 단맛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설탕도 괜찮고 알룰로스도 괜찮고 물엿도 괜찮고 이렇게 단맛을 약간 넣어주면 신맛이 약간 중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고기하고 김치하고 살짝만 더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치도 이렇게 살짝 볶았어요. 뭐 오래 볶으실 필요 없어요. 살짝만 볶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따가 이제 쌀에다가 밑간을 한 요 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여태까지 그냥 쌀만 넣었죠. 이렇게 밑간을 쌀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버터 한 큰술 정도 이렇게 한 조각 정도 넣어주면 이 버터의 풍미가 쫙 스며들어가지고 솥밥이 더욱더 고소하면서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버터 이렇게 한 조각 넣고요. 밥물은 그 불린 쌀하고 물하고 동량으로 보통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김치에서 물기가 있기 때문에 동량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밥물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밑에 솥밥이 타지도 않고 위에는 설지도 않는 맛있는 솥밥을 만들 수 있느냐? 자, 강불은 안 돼요. 강불은 너무 세서 밑에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불에서 5분 끓였는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불로 5분을 끓였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10분만 약불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불로 5분, 약불로 10분을 끓여봤거든요. 자, 불 끄고요. 자, 이제 뜸을 5분간 들여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 오늘 미나리 솥밥 위에 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뜸 들이는 동안에 이 미나리가 살짝 익도록 지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미나리 가장자리로 이렇게 뚜껑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뜸 들였더니 오, 보세요, 보세요. 너무 예뻐서 뜰 수가 없어. 지금 미나리가 아주 얌전하게 살짝 숨이 죽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돌박이 김치솥밥이 완성됐습니다. 좋아. 와. 이건요, 쌀을 이렇게 밑간해서 하잖아요. 비빔장 필요 없습니다. 뭐 달래 넣고 부추 넣고 간장 넣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간이 딱 맞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메뉴로 돌아올게요. 트랄랄라 김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거는 제가 물을 묻힌 게 아닙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입니다. 육즙.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급식실에서 만드는 수육입니다. 급식실에서 만드는 수육 어떻게 다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거든요. 반드시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찬물부터는 맛이 용출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국물을 먹을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끓는 물에 고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는 물에 이제 고기 넣었으니까 급식실 수육의 포인트는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 이 양파 껍질, 양파가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네, 그래서 이 양파 껍질이 급식실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육할 때 이 양파 껍질을 넣어서 수육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색도 예뻐지고 영양적으로도 아이들한테도 좋고 일석이조겠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여러 번 씻은 다음에 요 식초물에 살짝 담갔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껍질을 한번 헹궈가지고 수육한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을 제가 헹궈갖고 왔거든요. 자,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양파, 그 성분이 이 껍질에 더 많다고 하니 먹으면 좋은 걸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수육할 때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 양파에서 나오는 그 양파 색깔 때문에 이 수육 색깔이 정말 예뻐지거든요. 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비법이 있다가 또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대파의 파란 부분이에요. 대파의 파란 부분이 냄새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흰 부분은 요리할 때 쓰시고 이렇게 파란 부분 넣어주시고요. 통후추는 없으시면은 이 삼겹살 살 때 정육점에서 좀 달라고 하면 줍니다. 생강. 자, 이렇게 생강 넣어가지고 자, 몇 분을 끓이면 되느냐? 물론 이제 급식실에서는 한 45분, 50분 뭐 이렇게 끓인다고 하는데 고기 양이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1kg 정도 뭐 한다 싶으면은 제가 볼 때는 5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살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저는 오늘 30분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삶고 또 다른 급식실 수육의 비법 나갈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30분이 지나서 이제 띠리링 올렸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와, 엄청 야들야들. 자, 두 번째 비법 나가요. 자, 첫 번째 비법은 양파 껍질이었어요. 두 번째 비법은 새우젓을 넣습니다. 간을 새우젓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 스푼, 두 스푼, 1kg에 한 3스푼 정도.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새우젓에 간이 고기에 싹 스며들어서 이 수육이 너무너무 맛있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30분 했잖아요. 15분만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총 45분을 수육을 삶는 거예요. 네, 자, 15분이 지나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자, 제가 아까 여기 양파 껍질 넣는 거 첫 번째 비법, 두 번째 새우젓 넣어서 간을 한다는 거, 세 번째 비법은 자, 다 삶아진 수육을 얼른 찬물에 푼덕. 자, 이렇게 찬물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겉에는 탱글탱글하면서 이 안은 보들보들한 식감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얼른 얼음물, 찬물에 담갔다가 이거를 이제 건져서 물기를 좀 제거하고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을 묻힌 게 아닙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입니다. 육즙. 와, 말이 안 되는 맛입니다. 정말 이 급식 보쌈 수육 해주는 그 학교 학생들은 축복입니다. 축복.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하세요. 아. 와. 와. 여러분, 이 급식 수육은 꼭 해주세요. 꼭이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급식 수육 이거 팔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요. 안녕.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한국 최초의 불고기라고 하는 맥적구이. 맥적구이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맥쪽구이는 원래 이렇게 도톰한 거를 막 두들겨가지고 펴서 양념해서 석쇠에다 굽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석쇠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석쇠 밑에 뚝뚝 떨어지는 걸 청소하기 싫어서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손쉬운데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다리살이에요. 가격 저렴하죠. 앞다리살을 갖다가 1cm 정도 두께로 썰어왔거든요. 오늘 좀 불고기라 큼직큼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등분만 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구우면 좋을 게 마늘 또 맛있잖아요, 구우면. 그래서 오늘 마늘 함께 구울 겁니다. 네, 원래 맥쪽구이는 된장으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맛의 신세계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념장에 쌈장입니다. 자, 쌈장, 고기니까 이제 맛술 넣어주시고요. 쌈장이 좀 짭조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맛 있는 뭐 설탕이라든지 알룰로스, 재료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홍고추 좀 다졌어요. 홍고추 1개, 청양고추도 1개 다졌습니다. 네, 요게 오늘 맥쪽구이의 양념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양념장입니다. 마늘도 함께 구울게요. 자, 고기가 한 면이 익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익히면은 그냥 뭐 소금 찍어 먹으면 되지 않나 싶을 텐데 오늘 제가 맥쪽구이의 신세계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정말 놀라운 맛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늘도 구워지고 고기도 다 구워졌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요 양념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워놨던 고기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웍질하니까 볶음 아니에요 이럴까봐 아니에요 구이에요 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토치까지 이용해서 불맛까지 쫙 입혀서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된장 양념 발라서 굽는 거는 양념 탈까 안 탈까 너무 조바심 내면서 사실 굽잖아요. 근데 그런 조바심 내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굽고 양념 쌈장 양념 싹 해서 너무 맛있게 완성된 맥쪽구이입니다. 네, 요새 봄이잖아요. 이렇게 고기랑 같이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대발나무를 밑에다 그냥 쫙 깔아봤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요 쌈장 맥쪽구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입맛 까다로운 저희 가족들이 인정하고 또 우리 요정님들께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안겨줄 쌈장 맥쪽구이 꼭 만들어 드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